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격투 사회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가난과 병 그리고 가정불화 등으로 고뇌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보십시오. 동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런 고뇌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지용보살로서 위대한 사명을 안고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나날의 활동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스루코는 자신의 세계가 크게 확대되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자신이 있음을 느꼈다. 사람은 광선유포라는 사명을 자각할 때 경의 혁명의 문이 열린다. 스루코는 자신도 광선유포라는 원대한 이상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몸이 떨렸다. 시니치는 스루코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웃음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불법을 수지한 우리의 사명은 깊고 큽니다. 광선유포는 세계 평화의 실현이 걸린 인류의 명운을 결정짓는 투쟁입니다. 여러분은 그 장대하고 숭고한 투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작은 고뇌나 괴로움에 의욕을 잃고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면 먼저 그대 자신을 정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맞서 싸우는 투쟁에 달렸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일이 모든 것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스르코는 시니치의 강의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의 가슴에 광선유포를 향한 사명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졌다. 그 뒤로 스르코는 기뻐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법을 말했다. 스르코의 언니는 날이 갈수록 생기발랄해지는 동생의 모습에 놀라 신심을 시작했다. 그리고 스르코의 남편도 입회했다. 인간 혁명의 실증만큼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힘은 없다. 스르코는 죽고 싶다고 늘 생각하던 자신이 날마다 환희에 불타 살아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스르코는 홍교의 투사로 성장했다. 본교 지부는 홋카이도의 유바리와 도카이도 혼센의 주요 역 그리고 도쿄 하치오지 등에도 제1선을 넓혀 몇 개나 되는 활동 거점을 구축했다. 스루코는 전차와 버스를 갈아타면서 분주하게 회원을 격려하며 달렸다. 어느 날 부인부와 몇 사람과 함께 가나가와 방면으로 활동하러 갔다. 돌아오는 전차에서 시니치를 만났다. 승객이 적었다. 시니치가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수고가 많습니다. 모처럼이니 어서를 공부합시다. 어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가방에서 어서를 꺼냈다. 1262쪽에 니치곤니 부인 답서를 펴주십시오. 시니치는 전차 안에서 스르코 일행에게 니치곤니 부인 답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대성인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은 신심의 의함이니 결코 니치렌의 잘못이 아니로다. 어서 1262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오로지 자기 신심의 후박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맑으면 달이 비치고 어서 1262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고 잔잔한 물에는 달이 아름답게 비치지만 물이 탁하고 물결이 치면 달은 비치지 않습니다. 신심이 맑고 강한 사람은 맑고 잔잔한 물에 달이 선명하게 비치듯이 큰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심이 약한 사람은 물결이 치는 탁한 물과 같습니다. 달이 아름답게 비치지 못하고 공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어디까지나 맑고 깨끗한 신심을 관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도 학회에도 온갖 시련의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을 터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회에서 멀어지지 말고 청정한 신심을 관철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최고의 인생이었다라고 가슴을 활짝 펴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스르코의 마음에는 청정한 신심이라는 말이 깊이 새겨졌다.
그 말은 스르코에게 생애 지침이 되었다. 또 전차 안에서 어서를 열심히 강의하는 시니치의 행동을 보고 참된 리더의 자세를 배웠다. 야마모토 지부장 대리는 청년부 실장도 겸하고 있다. 쉴 새 없이 격투하는 만큼 전차 안에서는 천천히 쉬고 싶었을 텐데 이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우리를 위해 끝까지 강의해 주셨다. 벗을 위해 심혈을 다하는 존재가 리더로구나. 나도 그렇게 하자. 그것이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스르코는 지방 지도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시니치 일행과 함께 시즈오카 현 후지에다 방면으로 지도하러 간 적도 있었다. 시니치는 현지 간부에게서 투병 중인 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이튿날 아침에 방문해 격려했다. 감사한 뜻 병의 상태 등을 물은 뒤 확신에 찬 조석근행의 중요함 등 신심의 기본을 말했다. 동행한 스르코는 어본존의 공덕을 받지 못하는 동지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니치의 강한 자의를 느꼈다. 이것이 지도할 때의 마음가짐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스르코뿐 아니라 시니치와 함께 활동에 힘쓴 멤버는 시니치의 행동을 보고 학회 활동의 올바른 자세와 거기에 담긴 혼을 체득했다. 가네다 스르코를 비롯한 분교 지부의 동지는 지부장 대리인 시니치와 함께 투쟁한 추억이 가장 큰 긍지였다. 한편 시니치도 다기진 분교의 벗을 믿음직스러워하며 깊이 경애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1960년 5월 3일 시니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한다. 시니치의 회장 취임이 결정되었을 때 분교 지부원들은 기뻐하면서 새로운 회장의 탄생을 무엇으로 축하할지를 생각했다. 멤버는 예전에 시니치에게서 들은 체험담을 떠올렸다. 도다 조세이가 제2대 회장에 취임한다고 정해졌을 때 시니치는 광선유포의 위대한 스승이 탄생한다. 제자로서 스승을 축하하려면 홍교밖에는 없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불법 대화에서 결과를 내고 도다의 회장 취임식이 열린 1951년 5월 3일에 같은 장소에서 홍교안 지인이 어본전을 수여받았다. 우리도 대절복으로 야마모토 선생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자. 모든 것을 홍교의 활력으로 삼는다. 이것이 광선유포의 단체인 학회의 올바른 모습이다. 분교지부는 질주했다. 4월에 훌륭하게도 홍교 제1위의 연관을 차지했다. 큰 발전을 이룩한 분교 지부는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1960년 5월 3일에 본부 총회에서 세 개 지부로 분할되었다. 이때 스루코는 분교 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신설된 신주쿠 지부의 부임부장이 되었다. 당시 스루코는 도쿄의 이타바 시구에 살았다. 신주쿠구에 사는 지구부장이 자택의 방 한 칸을 지부 사무소로 제공해 주었다. 스루코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활동에 매진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한 뒤에 다시 지부 사무소로 왔다. 또 지부원 댁을 찾아가 개인 지도에 힘썼다. 종적 조직 체제인 시절이었으므로 지부원은 메구로와 세타가야를 비롯한 도쿄 각 구와 지바 그리고 가나가와 등 인근 현에 산재해 있었고 나가노 현에도 있었다. 그래서 지부원 댁을 찾아갈 때도 전차나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했고 하루에 두세 집을 도는 것이 고작이었다. 날마다 교통비를 마련하기도 고민거리였다. 생활비는 절약하고 또 절약했다. 스르코의 집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 연락을 할 때도 고생이었다. 겨울밤 추위에 떨면서 공중전화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도 격려한 멤버가 기운을 내고 도전해 공덕의 체험을 쌓아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보고하러 올 때면 모든 고생이 날아갔다. 스르코는 개인 지도 노트를 만들어 만난 사람들의 상황이나 지도한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안고 있는 고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제목을 보내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다. 스르코는 이렇게 생각했다. 개인 지도는 그 사람이 고뇌를 이겨내고
훌륭한 신심의 실증을 나타냈을 때 비로소 완결된다. 지부원의 행복을 기원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스루코 자신이 많은 공덕을 받았다. 이타바 시구에서 메구로구에 있는 전화가 있는 큰 집으로 이사하고 가족도 모두 건강해졌다. 또 무엇보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었다. 가네다 스루코의 개인 지도 노트에 기재된 사람 수가 1978년 봄에는 좋기 1000명이 넘었다. 그 수는 행복의 큰 꽃송이를 피운 수이기도 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용기와 확신을 불타오르게 하여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성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인지도 노트는 스르코의 자랑스러운 보물이 되었다. 벗을 철저히 격려하는 가네다 스르코의 착실한 활동은 야마모토 시니치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1978년 5월 9일 시니치는 내리마 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네다 스르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력하는 사람, 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강합니다.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신심입니다. 간부가 되어도 조직 속에서 요령좋게 처세만 잘한다면 경의 혁명도 숙명 전환도 하지 못합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학회를 위해, 벗을 위해 사서 고생하면서 묵묵히 노력해야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장년들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구차장으로 예전에 미나미 신조쿠 지부의 지부장을 맡았던 하야시다 기요를 보자 어서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말을 건넸다. 하야시다는 50대 중반의 장년으로 얼굴이 둥글고 체구가 조금 작았다. 하야시다가 앞으로 나오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하야시다 씨, 내리마를 담당하는 간부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제부터가 진짜 투쟁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실적을 모두를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굳세게 투쟁한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일이나 스스로 터득한 일을 후배에게 철저히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꿋꿋이 투쟁해야 인생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전과 전진을 지속해 영원히 청년이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야시다 기요오는 1955년에 입회했다. 입회하기 1년쯤 전에 취직 자리를 알선해주고 결혼을 중매해준 고향 선배에게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선배는 학회의 지구부장이었다. 1955년 2월 그 선배의 부인이 하야시다의 집에 불법 대화를 하러 찾아왔다. 선배 부인이 불법의 훌륭함을 생기 넘치게 이야기하자 하야시다의 아내는 신심을 하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입회하기로 했다. 그 뒤 선배가 모처럼 부인이 신심을 시작했으니 학회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자네도 아침 저녁으로 제목 3창을 하고 함께 자담회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권했다. 종교에 흥미가 없던 하야시다는 정중하게 거절하다가 이윽고 거절할 핑곗거리가 궁색해지자 어쩔 수 없이 2번 정도 자담회에 참석했다. 하야시다는 병약한 데다 성격도 내향적이라 자신감이 없었다. 또 국철, 지금의 JR의 근무에서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언제나 공허함을 느꼈다. 자신은 큰 조직 속에서 하잘 것 없는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담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소한 차림이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모두 즐겁게 신앙 체험을 말했다. 병을 이겨냈다는 이야기, 실업자였는데 좋은 조건으로 취직되었다는 이야기, 누구나 밝아 보였고 충실감과 약동감이 넘쳐 생기발랄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라는 말하자면 철학적인 어려운 문제에 관해 명확한 답을 갖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야시다가 입회를 희망했다. 그러자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수행은 그저 자신만 기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성이는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라도 설할지니라. 어서 1361쪽라고 지도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제목을 부를 뿐 아니라 남에게도 불법을 넓혀 절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불도 수행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야시다는 좌담회에서 드린 것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날 좌담회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자전거 가게를 하는 친구의 집에 들러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나는 창가학회에 입회할 생각이네. 자네도 함께 심심하지 않겠나?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어떤 종교인데? 실은 자세한 내용은 나도 아직 모르네. 하지만 신이나 부처에게 구원받기보다 자기 내면의 부처의 작용이 갖춰져 있다는 가르침인 듯한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 자네는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는가? 하야시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했다. 하야시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마음을 정했는지 입을 열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해보겠네. 하야시다는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실은 아내가 먼저 신심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입회하려니 망설여졌다. 그래서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한 것이다. 어쨌든 입회하기 전에 혼교를 실천한 것은 분명했다. 하야시다는 자신이 입회하는 날 지구부장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새로운 입회 희망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지구의 멤버는 감탄하며 서로 이렇게 말했다. 인재가 나왔다. 미래가 촉망되는군. 소중히 육상합시다. 지구부장을 비롯한 멤버들은 하야시다에게 신심의 기본을 철저히 가르쳤다. 함께 활동을 다니며 개인 지도의 올바른 자세와 불법 대화를 하는 방법, 어서를 연찬하는 자세, 또 보고, 연락의 중요성 등도 말했다. 고지식할 정도로 성실한 하야시다는 마른 모래가 물을 흡수하듯 그 가르침을 모두 흡수했다. 하야시다는 입회한 지 한 달 만에 조장이 되었고 입회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는 반장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지구 부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사람은 사명을 자각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법이다.